저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약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약에 대한 주제를 권유를 받아가지고 너무 재미없을까봐 고민하다가 주제를 숙취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 술 문화로 유명하기도 하고 또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마실 때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다음날 오는 그 피로감인 숙취 때문에 다들 고생해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익숙한 병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숙취가 어떤 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다들 알고 있는 듯 하지만 모를 수 있는 그런 상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취의 정의를 보시면 이제 술을 마신 후에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인 불쾌감을 다 통틀어서 숙취라고 하고요. 뭐 대표적인 증상으로 어지럽고 졸립고 그리고 메스껍고 두통, 졸음, 또 운동 능력 저하뿐만 아니라 뭐 혈액학적 변화나 호르몬의 변화 이런 증상까지 이런 현상까지 다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가벼운 뭐 하루 이틀 쉬면 되는 그런 질환으로 넘어가기에는 몸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뭐 질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취 종류는 요거는 숙취 해소 효과를 평가하는 그런 항목에 들어가 있는 숙취 증상의 종류거든요. 다들 아실 테지만 어지럽고 졸립고 머리도 아프고 갈증도 나고요. 이제 배가 아프니까 설사하기도 하고 구토도 있을 수 있고 무기력해지니 집중도 곤란하고요. 그리고 기억이 단절되는 경험 전 자주 하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나고 뭐 잠에 들긴 하지만 그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면 곤란도 숙취의 증상이에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이나 이런 변화 때문에 평소보다 땀도 많이 나고 소음이나 빛, 이런 소리나 빛에 그런 자극에도 민감해질 수 있고 심지어 우울증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로 뭐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숙취에 시달리고 있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간 건강에 되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숙취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에요. 여기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인데 요거를 분해하는 효소가 한국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유전자형에 따라서 흑인이나 백인들은 다 강한 그런 사람들이 100%인데 한국 사람들은 한 50%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술에 강하거나 약한 거는 유전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거지 뭐 술을 매일매일 조금씩 늘려서 먹는다고 술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술에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체질은 유전자 분석에 의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뭐 알코올 분해 유전자 테스트 패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코올 분해 유전자 테스트 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이렇게 붙이면 그 분해하는 효소가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빨갛게 변해가지고 술 멀리 해야 되는 체질인 거고요. 은지원은 보시면은 효과가 없어요. 네? 약국에 안 팔고 인터넷에 2개에 10,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비싸서 사오려다가 말았어요. 변화가 없으면 술이 센 건가요? 변화가 없으면 술이 센 거예요. 근데 저게 타고난 거라서 마시면 강화되고 이런 게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정해져 있어요. 학교 때 술만 마셔도 막 토하다가 지금은 이제 늙으면 주량이 부는 거 있잖아. 그건 왜 그래요? 그건 뭐 견디는 예, 견디는 게 좀 익숙해졌다 이런 거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우리 몸에서 실제로 아니면 간 기능이 향상될 수 조금 제가 원래 간이 좀 크네요. 향상됐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감상하기.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잠깐 보여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딨지? 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독성 물질이에요. 숙취를 일으키는 물질인데 이제 이게 원래 알코올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됐다가 이게 다시 무해한 초산으로 변해야 우리 몸에서 알코올 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 대사물인데 이게 뭐 미주신경, 교감신경 이런 걸 자극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숙취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기 쉽게 한눈에 이렇게 보면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변했다가 이게 다시 초산으로 변하면서 이제 무해해지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과정은 이 첫 번째 과정이 느린 사람은 술에 금방 취해요. 술 취한 느낌을 이제 오래 겪는 거죠. 저는 이 과정은 느려서 술은 잘 취해요. 근데 두 번째 과정은 숙취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과정이 느린 사람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몸에 오래 존재하기 때문에 숙취를 오랫동안 경험하는 거죠. 저는 이 과정은 당연히 다행히 잘 일어나서 숙취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게 위험해요. 술을 마시는 즐거움은 있지만 다음날에 고통은 없으니까 뭐 간에 안 좋겠죠. 이런 식으로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서 숙취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거쳐서 이렇게 무해한 성분으로 변화되는 그런 대사 과정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위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 필요한 효소들이 있어요. 뭐 알코올 분해 요소랑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요소 이런 것도 필요하고 조효소들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다 뭐 항산화제 이런 걸 먹게 되면은 그 효능이 좀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숙취 증상은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되면 그 각종 산화효소로 인해서 세포 내에서는 DNA,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가져오고 세포막에서는 지방 산화를 촉진시켜가지고 지방간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숙취해소 음료를 마시는 게 몸에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는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숙취해소 음료를 마셔서 술을 더 많이 먹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숙취를 없애는 방법은 당연히 아까 숙취를 유발한다고 했던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거고 간 기능이 향상된다면 그게 잘 되겠죠. 그리고 요 뭐 콩나물 해장국, 북엇국 이런 건 알코올이나 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인데 콩나물은 뭐 아스파라긴산이나 비타민 C 이런 게 많아서 알코올 분해 효소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고 북어는 되게 유명한 항산화 성분이거든요. 글루타치온 성분 요게 있어가지고 뭐 세포의 지질과 단백질이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기전 뭐 이런 걸로 해서 숙취를 없애는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대표되는 음식들이고요. 지금 시판되고 있는 대표적인 숙취 해소 음료들인데 뭐 헛개나무 열매 농축액, 뭐 오리나무 등 농축액, 뭐 유산균, 발효, 다시마, 추출물 이런 걸 주성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음료들은 이제 작용 기전들이 좀 제한적이어서 효과가 개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숙취 해소법은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우나에 가는 거는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알코올 분해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뜨거운 해장국을 먹으면 술로 인해 손상된 그 위벽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리고 커피는 한두 잔은 좋은데 더 많이 먹게 되면 좋지 않고요. 공복감에 막 빈속이면 더 안 좋다고 해서 음식을 막 먹는 것도 결국 위에 무리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아쉬움이 많은 한국 숙취 음료 시장에 이제 협회장님께서 유통하시게 된 행어버 주스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아본 결과 뭐 기존 음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막대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왜 좋을까요? 이제 숙취 해소 음료는 간편성, 휴대성, 흡수율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술 마시려는데 알약을 막 꺼내가지고 물을 찾아가지고 마시면 챙겨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음료 형태로 간편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행어버 주스는 이제 양까지 제일 적으니까 간편성에서 우위를 차지한다고 생각되고요. 휴대성은 뭐 역시 중요한데 이제 작은 플라스틱 병이니까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휴대하기가 편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흡수율이 되게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몸에서 흡수가 안 되면 약효가 발현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 활성 성분들이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행어버 주스는 뭐 산도 좀 들어있어서 음료에 잘 녹을 수 있게 도움을 준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해도 녹지 않는 성분들은 뭐 다른 약제약적 기법으로 잘 섞이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후추 추출물이라는 게 체내에서 약물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뭐 위에도 좋은 물질이지만 다른 음료에 비해서
탁월한 효과는 아마 이제 흡수 추출물에 의한 흡수율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오버조스의 조성을 보시면 이거는 많이 강조되지 않는 걸로 손바닥 선인장이 되게 제일 앞에 써 있거든요. 이게 미국이나 캐나다를 포함한 이제 북미 지역에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비교 평가한 논문인데 여기서 손바닥 선인장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됐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섭취 5시간 전에 일정량을 복용했을 때 메숙가움이나 구토, 갈증 등의 증상이 50% 감소한다. 이게 사람한테 이제 뭐 술 먹기 전에 먹여보고 이렇게 다 결과가 나온 거고 이제 유의하게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분들도 물론 효과가 좋지만 이런 임상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넣어봤고요. 그 외 활성 성분은 정말 많죠. 왜 협회장님께서 대표 성분 꼽기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많이 이거는 들어본 얘기실 것 같은데 가라 추출물은 그 로비닌이나 이소플라빈 성분이 알코올분해 대사를 촉진해주고 숙취 제거도 하고 간 기능 보호 작용도 있고요. 손바닥 선인장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타우린은 다들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강장제잖아요. 그래서 타우린도 원래 담즙 생성을 막 촉진시켜가지고 간에 노폐물을 빼주는 그런 기전으로 간 기능을 좋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양인한테 특히 부족한 뭐 아세트알데히드 증후군을 감소시켜서 알코올 금단 증상 치료에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들었는데 엊그저께 제가 자료 만든 다음에 들었는데 예, 아스피린에 있는 아세트살리실산처럼 그 동일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체이기 때문에 안전한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간 보호 성분으로 밀크시슬, 요거는 뭐 용량이 어느 정도 높으면 지방간 치료에 아예 쓰이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헛개나무 추출물 이런 것도 있고, 건의제로 생강 추출물, 후추 추출물 있고, 기력 회복 도움되는 가시오갈피, 사탕수수,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과라나 추출물도 있어서 이제 숙취 해소 용도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제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유가 요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꼭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흡수를 잘 되게 하는 후추 추출물이 보통 약물이 몸에 들어오면 막 몸에서 소화를 시켜버려서 약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그 약물을 없애버리는 대사 효소를 억제해주고, 그리고 흡수는 또 촉진시켜주고, 그럼 계속 약이 몸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으니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설까지, 제거까지 억제해줘서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약물의 활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성분인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여러 활성 성분들이 제대로 작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개인차가 거의 없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를 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숙취 및 숙취 음료의 이해에 대해서 준비한 거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그러면 그 피로 회복제로 네. 그냥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 50, 60 먹은 저희 그 연령대 그런 사람들은 술 안 마셔도 그냥 건강 보조제로 이렇게 한두 잔 먹는 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피곤할 때 피로회복제를 가끔씩 먹듯이 드실 수 있죠. 피로회복제도 거의 간 기능 활성화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굳이 숙취 음료가 네. 아니라 소화에도 도움되고 간에도 좋고, 그러면 이제 피로회복에도 효능이 있는 건데 이제 뭐 다른 성분들도 있으니까 네. 좋을 것 약사들이 볼 같습니다. 때 저 성분만 딱 보면 금방 그 미은 씨가 이해한 대로 다 아는 거예요? 아니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를 해야만 나와. 그리고 약사들을 공부시켜야죠. 공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해서 알았어요. 공부.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